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요. 늘어나는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한숨 푹 쉬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? 오늘은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효과를 봤다는 아주 흥미로운 천연재료 조합법,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냉장고에 다 있을 법한 재료들인데요. 아, 네. 많은 분들이 사실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에 기대를 좀 걸잖아요.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사과 식초랑 토마토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이게 그냥 좋더라 이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,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, 실제 사례는 어떤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피부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보통 이런 잡티, 기미, 검버섯 이런 거요. 그냥 아이고 나이 탓이지 이렇게 돌리기 쉬운데 자리 속 의사분은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.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공장 있잖아요. 이게 너무 과도하게 돌아가는 게 핵심이라면서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자외선 노출이나 노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. 약해진 피부 방어 시스템이라던가 급격한 호르몬 변화, 특히 이제 폐경리 여성분들 에스트로겐 감소 같은 그런 내부 요인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거든요. 여기에 피부 속 염증, 만성 스트레스, 또 세포 재생죽이 들여지는 거, 혈액순환 저하, 심지어는 그 피부 pH 변화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멜라닌 세포를 막 자극하는 거죠.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. 그렇군요. 와, 원인이 진짜 복합적이네요. 그럼 해결책도 단순하지 않겠어요?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왜 레몬팩이나 베이킹소다 이런 민간 요법 진짜 많잖아요. 솔직히 저도 이거 좀 혹했는데 영상에서는 이걸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하던데요. 부작용 사료도 막 나오고?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 레몬즙 같은 경우는 pH 2.0 정도 너무 강해요, 산도가. 그래서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. 베이킹소다는 또 알칼리성이라서 피부의 그 약산성 보호막을 그냥 망가뜨립니다. 개인 피부 상태나 재료 농도 조절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. 정말로요. 효과는커녕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문제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정말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. 와, 진짜 조심해야겠네요. 그럼 좀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은 없을까요? 마침 그 자료 속 의사분이 아프리카 봉사 중에 발견했다는 조합이 바로 이 사과 식초랑 토마토라고 하던데 솔직히 약간 이게 하는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.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? 네,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원리는 이렇습니다. 그 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있잖아요. 이게 적절한 산도, 한 pH 2.4에서 3.4 정도 되는데 이게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동시에, 이게 중요해요, 멜라닌 생성 효소, 그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것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, 이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멜라닌 세포 자체를 좀 안정시켜주고요. 또 풍부한 비타민C는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콜라겐 합성을 돕죠. 그러니까 단순히 각질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멜라닌 생성 자체를 좀 누르고 또 항산화로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까지 돕는다. 와, 따로따로도 좋은데 이걸 같이 쓰면 뭔가 좀 특별한 게 더 있나요? 시너지 같은 거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 합이 아니라 시너지예요. 시너지. 그 사과 식초의 산성 환경 덕분에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의 피부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건 곱셈 효과죠. 게다가 토마토의 그 풍부한 수분이 식초의 자극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고요. 그래서 그 정확한 황금 비율로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세상에 3배나요? 흡수율이. 와,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? 그럼 그 황금 비율이라는 건 뭔가요? 직접 만드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아무렇게나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가장 중요한 비율은 바로 사과 식초 2, 토마토즙 1입니다. 2대 1. 재료는 꼭 유기농 사과 식초를 써주시고요.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잘 익은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흑토마토, 이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. 토마토는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간 다음에요. 거즈 같은 걸로 짜서 맑은 즙만 사용하세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순서인데
토마토즙에다가 사과 식초를 천천히 부으면서 저어주셔야 합니다. 확 붓지 마시고요. 아, 재료부터 순서까지 신경 쓸 게 꽤 많네요. 그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냥 막 문지르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사용 전에는 방긋이 팔 안쪽 같은데 15분 정도 테스트해 보시는 거 필수고요. 얼굴에 바를 땐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. 화장솜에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이 고민인 부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가볍게 눌러주듯이 팩처럼 올려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용 후에는 충분한 보습, 정말 중요하고요.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. 매일 하시면 안 돼요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일주일에 3번. 실제로 이걸로 효과를 보신 분들 사례도 소개됐었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대, 80대 어르신들이 20년 넘은 기미가 옅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런 사례들이 이 방법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. 다만 이런 외부 관리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요. 결국 몸속 관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. 이게 중요해요.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콜라겐 생성을 돕고 또 익힌 토마토나 녹차 같은 걸로 내부 자외선 차단에도 좀 신경 쓰고요. 설탕이나 밀가루 섭취 줄여서 염증 반응 관리하는 거.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.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특히 그 호르몬 변화가 심한 중장년층이시라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필요하다면 호르몬 상태 점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피부는 진짜 몸 전체 건강의 거울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주방에서 정말 쉽게 찾는 이 사과 식초와 토마토가 의외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또 몸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돌보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건강의 열쇠들이 더 숨어 있지 않을까요? 단순히 피부 문제를 넘어서 좀 내 몸과 생활 습관 전반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해보는 자세, 그게 중요하겠죠.